안녕하십니까.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비행기의 주요 기술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엔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엔진의 종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비행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 기술로 이제 꼽죠, 엔진을. 자, 비행기 하면은 여러분 이제 떠올리는 게 그 프로펠러 빙빙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트기 또 많이 떠올리고요. 사실 이제 비행기 하면은 둘 중 하나인 거죠. 프로펠러 돌리느냐, 제트기냐, 뭐 둘 중 하나고, 요즘 프로펠러 돌리는 비행기는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제트기죠. 그래서 프로펠러기는 옛날 비행기고 제트기가 이제 그 신식 비행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프로펠러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제트 엔진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 제트 엔진을 이용한 비행기가 제트기겠죠. 자, 이게 제트 엔진이 일반 그 전에 쓰던 이제 프로펠러기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거예요. 자, 프로펠러의 원리가 뭡니까? 프로펠러를 돌리면은 선풍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선풍기 틀면 어때요? 바람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바람이 이렇게 슉 나오잖아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선풍기가 나한테 바람을 쏘면 바람은 선풍기를 뒤로 밀겠죠. 근데 그 힘이 약하니까 선풍기가 안 움직이는 거지. 이게 바람이 엄청 세다 그러면 선풍기도 받는 힘이 엄청 크니까 선풍기가 날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프로펠러 비행기는 선풍기를 붙여놓은 거예요. 선풍기를 달아가지고 엄청 센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라는 게 이제 프로펠러 돌려서 만들 수 있는 바람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세게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연료를 태우자. 연료를 태우면 그러니까 연료를 폭발시키는 거죠. 폭발시키면 훨씬 더 강력한 바람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생각해낸 게 제트 엔진인 거예요. 그래서 제트 엔진 뒤에 배기구에서 나오는 이 바람이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끔씩 그런 영상들 좀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 제트기 뒤에 서 있다가 바람에 날아가 사람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뭐 실제로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개조한 것도 있어요. 옛날에 구소련에서 그런 걸 썼었는데 비행기 제트 엔진을 자동차에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 제설 작업을 할 때 강력한 바람으로 그냥 눈을 다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그 불을 끌 때도 씁니다. 바람이 너무 세니까 불씨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불을 난 곳에다가 제트 엔진을 틀어버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가지고 불이 꺼져 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성냥에 불 붙여가지고 후 불면 꺼지잖아요. 근데 장작불에다가 후 불면 불이 더 활활 타죠. 그러니까 불의 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더 센 바람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잘 타게도 할 수 있지만 꺼버릴 수도 있다. 제트 엔진으로 그냥 불을 꺼버리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만큼 제트 엔진의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프로펠러로 만들 수 있는 바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출력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원래 이제 프로펠러로 만든 비행기들이 속도가 잘해야 시속 700km 이 정도까지 나온다고 해요. 시속 700km도 상당히 빠른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트 엔진을 쓰면은 이걸 이제 가볍게 뛰어넘는 강력한 이제 힘이 나오는 거죠. 요즘 이제 군용기에 쓰고 있는 제트 엔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터보제트, 터보팬, 터보프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보자면은 터보 제트 엔진이 가장 처음에 나왔어요. 터보 제트 엔진은 말 그대로 이 가스 그 이제 연료를 태워 가지고 발생한 고온고압의 가스를 뒤로 내뿜어요. 뒤로 내뿜어서 그 반작용으로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엔진 구조 자체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터보 제트 엔진도 이게 나온 지 오래됐다고 해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수입해서 써요. 그래서 그 제트 엔진을 만드는 업체 자체가 뭐 미국, 영국 몇 개 안 돼요. 이런 나라들의 제트 엔진 업체들이 이제 세계 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만들긴 되게 어려운데 터보 제트 엔진이 효율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펠러 비행기에 비해서 터보제트 엔진이 기름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좀 적게 먹을 방법은 없을까? 근데 그렇다고 프로펠러를 쓰면 너무 느리고 빠르면서도 그러니까 힘은 좋은데 연료를 적게 먹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터보팬 엔진입니다. 터보팬 엔진은 터보제트 엔진하고 사실 거의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터보팬 앞에다가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바람도 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추진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엔진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터보제트 엔진을 많이 쓰다가 갈수록 터보팬 엔진을 더 많이 쓰게 되죠. 오랫동안 멀리까지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됐고요. 터보팬 엔진을 만들 때 이 바이패스 비라는 거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터보팬 엔진이라는 게 터보제트 엔진 앞에다가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뒤로 이제 바람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 바람 중에 일부는 터보제트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일부는 그냥 그 주변으로 해서 바람을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가는 바람과 제트 엔진 안으로 들어가서 연료랑 같이 타서 다시 나오는 그 바람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힘이 좋고 대신에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지 힘은 적은 대신에 연료는 적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는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비행기의 용도가 뭐냐? 그러니까 순간 출력이 높은 게 좋냐 아니면 꾸준하게 계속 출력이 나오는 게 좋냐 아니면 출력은 필요 없고 연료가 적게 드는 게 핵심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출력이 좋아야 되는 거는 터보팬 엔진보다는 터보제트 엔진이 더 좋습니다. 근데 꾸준히 오랫동안 출력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터보팬 엔진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연료가 적게 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프로펠러를 써야 돼요.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만들 때 이 비행기의 용도에 따라서 얘를 공격기로 쓸 거냐, 전투기로 쓸 거냐, 뭐 폭격기로 쓸 거냐, 수송기로 쓸 거냐에 따라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보팬 엔진의 이 바이패스 B를 몇 대 몇으로 만들까? 이걸 정해가지고 그 엔진을 다는 겁니다. 이거 중간에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돼요. 한번 만들면 끝이니까. 네, 그 다음에 터보 프롭 엔진은 뭐냐면은 터보 제트 엔진에다가 프로펠러를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프로펠러로 추진력을 내는 게 핵심인 그런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터보팬도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터보팬 엔진은 그래도 그 터보 제트 그러니까 이 연료를 태워서 뒤로 내뿜는 그게 이제 핵심 동력인데 터보 프롭 같은 경우는 기본이 프로펠러를 돌리는 게 이제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추진력이 기본인 거예요. 근데 이제 터보 제트 엔진은 이게 팬이 도는 게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프로펠러가 그 빠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속 기어를 이용해서 속도를 좀 늦춰가지고 이제 프로펠러를 돌립니다. 얘가 효율이 제일 좋아요. 대신에 힘은 좀 딸리죠. 그래서 수송기에 주로 터보 프롭 엔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달렸다고 해서 저거 뭐 구식이네 이게 아니에요. 프로펠러가 달렸는데 제트 엔진인 경우들이 있어요. 제트 엔진인데 앞에 프로펠러를 달아서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이렇게 운용하는 것들이 이제 요즘 수송기들이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엔진에서 또 재밌는 요소가 있는데 애프터 버너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초음속 항공기가 쓰는 기술이에요. 이게 음파를 돌파하는 게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음파를 돌파하기 직전에 이 연료 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돌파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연료 소비가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무튼 음파 돌파하는 게 비행기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초음속 비행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과학 기술력이 발전한 나라에서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초음속 비행기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쓰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애프터 버너라는 건데, 제트 엔진이 이렇게 이제 이게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면 제트 엔진 뒤에 연료가 이제 그 연소하고 나온 고온의 가스가 뒤로 이제 분출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분출되는 이 구간에다가 연료를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자체가 고압의 가스잖아요. 매우 뜨거운 가스이기 때문에 연료를 넣으면 그 연료에 저절로 불이 붙어요. 그래서 그 연료가 또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힘이 훨씬 더 세져요. 그렇게 해서 애프터 버너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연료를 후에 다시 가열한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 그렇게 해서 이 배기가스를 재가열해 가지고 뒤로 내뿜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하면 추진력이 급격히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애프터 버너 쓰면 되겠네. 안 돼요. 왜? 연료 소비가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율이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륙할 때 빨리 이렇게 앞으로 추진력을 막 내야 될 때 이륙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초음속에서 속도를 엄청 세게 내야 될 때 이럴 때만 이제 사용합니다. 물론 초음속 비행을 하려면 무조건 애프터 버너를 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초음속 순항 기술이라고 있어요. 초음속 순항 기술은 뭐냐면 애프터 버너를 켜지 않고도 초음속으로 계속 날아갈 수 있는 그 이제 슈퍼 크루징이라고 하죠.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전투기들은 다 초음속 비행기니까 다 초음속으로 순항할 수 있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전투기들도 평소에는 아음속 그러니까 음속보다 좀 낮게 이렇게 날아가요. 날아가다가 실제 전투에 돌입해가지고 막 빠르게 날아가야 될 때 그럴 때만 초음속으로 이렇게 애프터 버너 켜가지고 초음속으로 그때야 날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초음속으로 날면 이게 연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됩니다. 자, 애프터 버너를 가동하는 거는 밖에서 다 보여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 보면 비행기 사진이나 영상 보면 뒤에 연료 그 가스 분출구가 막 불이 나오잖아요. 그게 애프터 버너를 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제트 엔진 같은 경우는 뒤로 불꽃이 안 보여야 됩니다. 그냥 가스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가스가 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투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뜨거우니까 이 열기 때문에 아지랑이 같은 게 좀 보이죠.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애프터 버너를 켜면 거기서 불꽃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전투기들이 항상 그 분출구로 불꽃이 나오진 않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불꽃 나오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게 효과가 좋잖아요. 불꽃이 안 나오는데 비행기 날아다니면 뭔가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애프터 버너 켠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평소에 그렇게 애프터 버너를 켜고 다니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때는 보통 애프터 버너를 켜죠. 그래야 추진력이 세가지고 빨리 급가속해서 이륙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때는 보면 불꽃이 보이는 게 이제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트 엔진 아까 이제 소수의 제트 엔진 제조 업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과 서방에서 주로 쓰는 게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 하면 자동차 업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비행기도 만드는 거죠. 비행기 엔진도 만드는 거죠. 정확하게는 롤스로이스 PLC예요. 영국 회사고 그다음에 프렛 앤 휘트니라고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업체가 사실상 전 세계 이제 그 서방 세계의 제트 엔진 시장을 다 이제 먹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련 지금 소련 없죠. 러시아랑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또 독자적으로 이제 제트 엔진을 자체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고 한국도 이제 최근에는 제트 엔진을 직접 이제 생산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제트 엔진이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수명이 되게 짧아요 생각보다. 이게 엄청 고속으로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온 고압 기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비행기 그 훈련을 많이 할 수 없는 게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훈련을 많이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훈련 자꾸 하다 보면 엔진 수명이 다 돼가지고 엔진은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엔진이 엄청 비싸거든요. 제트 엔진 가격이 장난 아니게 비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지상에서 시뮬레이션으로만 훈련을 하지 되도록이면 직접 비행기를 띄우는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수명을 길게 하려면은 엄청 돈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제 뭐랄까요? 적절한 선을 또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옛날에 구소련 같은 경우는 엔진 수명을 되게 짧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값싸게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수명을 짧게 그래서 몇 번 띄운 다음에 엔진 교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좀 비싸더라도 수명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만들고 그 뭐 장단점이 다들 있겠죠. 그렇게 했다 그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제트 엔진이 사실 아직 그렇게 막 본격적으로
잘 생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21세기 들어서야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국산 전투기에 미국산 제트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것도 기술이 금방 발전할 수 있으니까 국산 제트 엔진을 탑재하는 이제 전투기들도 곧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행기의 엔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행기에서 쓰는 무기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